오전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을 다시 끄고 잡니다. 8시가 되어서 겨우겨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정식 이상을 못했어요. 눈 뜨자마자 운동 가야겠다고 매일매일 자기 전에 다짐했지만 역시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찌저찌 출근했어. 그런데 출근 후에 한참을 유튜브랑 인스타만 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잘 때쯤 되면 도대체 오늘 뭐 한 거지? 싶어서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함을 가지고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또 늦잠을 자죠.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아침부터 더더욱 우울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불과 몇 달 전, 약 1년 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자기계발 동기부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최소한의 자기관리도 못하고 있던 거죠. 번아웃이 온 건지 뭔지 무기력하고 도무지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멘탈이 무너지니까 몸도 여기저기 막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의지를 다 잡습니다. 근데 의지가 안 생겨. 아마 아내와 제 두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더 철저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참 위선자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열심히 사세요 이런 컨텐츠를 좀 덜 했어. 그 시기 영상을 보면은 좀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근데 그때도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이러면 안 돼라는 문제의식과 위기감은 있었습니다. 개선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만 가지고 제가 뭐를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할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지만 그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찾아왔던 이 무기력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의지력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죽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90세, 100세 혹은 뭐 요새 오래 산다고 하니까 150세가 됐어.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오늘을,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날은 2025년 9월 26일입니다. 이 날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야, 그때 참 뭐가 무기력했는데 아이 그래 뭐 잘했어 라고 할까요? 저라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오늘의 나에게 야 그때 너 이랬다 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때 힘들었지? 잘 극복했어. 이렇게 무기력을 극복한 저를 칭찬하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젊은 날에 아등바등했던 치열했던 나에 대해서 뭔가 안쓰러움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때 잘 버텨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지금 한평생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지금의 나를 보면서 긍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피드백이 하고 싶겠더라고요. 이러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네가 그때 인생을 낭비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네가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몇십 년 뒤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면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상상하는 것의 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죽는 날, 내가 죽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이걸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 기준을 가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 죽음을 상상하라는 게 뭐 인생을 비관하라거나 자포자기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상상하는 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주제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피험자들에게 내가 만약 6개월밖에 못 산다면 뭘 후회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대요. 그럼 뭐 다양한 답을 했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 후에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더 긍정적인 방향, 또 건설적이고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라고 막연히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노력보다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정해진 종착점을 떠올리는 게 행동 변화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절박함을 감지하면 뇌가 이 불필요한 잡생각을 줄이고 에너지를 핵심 과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시험이나 마감이 코앞이다. 그러면 우리 벼락치기 하면 집중력 빡 올라가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죠.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에도 이런 절박함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력,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날을 되돌아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뭔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다는 건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내가 빠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내가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게 정말 우선순위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겠죠. 그러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죽음을 상상해 보는 건요, 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도 유용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 성공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힘들어해요. 그 결과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죽기 직전에 나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자문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뭔가 내가 해본 것보다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나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뭔가 더 도전하고 뭔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을 상상한다는 게 왜 이렇게 강력한 거냐? 죽음이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기로 확정된 팩트입니다. 잘 살아야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생각은 그냥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상상이고 생각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내가 언제나 죽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죽음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막연한 긍정적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무기력을 극복한 비결이 이겁니다. 죽는 시간에 지금을 돌아본다면 그래도 빨리 극복해줘서 기특해, 고마워 라는 말을 해주고 싶겠더라고요. 자,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그럼 그래, 죽음을 상상해.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게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상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도사 써보기입니다. 도널드 밀러가 쓴 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도하면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냐? 그거를 써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추도사를 써보면 북토크는 평생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는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사랑 많고 따뜻한 가장이었다.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나 앞과 뒤가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겁니다. 되는 사람 책에선요, 이 추도사를 매일 아침 읽으라고 말해요. 매일 아침 추도사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0점을 죽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0점을 맞추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해. 그때 또 죽음을 상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모니터에 이 질문을 붙여놔도 좋습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에 이 죽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우리는 보다 건설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일과 중 죽음 생각해보기였고요. 근데 꼭 그 죽음을 상상하라고 하면은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죽을 거니까 놀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당장 죽는다 이게 아니라 미래의 죽음이 찾아왔을 그 순간에 오늘을 어떻게 회상할 것이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죽음을 상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루를 끝낼 때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산다면, 내가 오늘을 다시 살아도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일과표랑 시간표를 한번 점검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중요한 일을 얼마나 했고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나 이런 걸 보면서 내일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가 없을까? 라고 자문하죠. 그러면 오늘은 좀 후회할 것 같다. 아쉽다 싶은 날이면 내일 더 잘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나만의 추도사를 써본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일과 중에 뭔가 선택 순간이 왔을 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이 하루를 다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까?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상상하는 습관이 무기력을 극복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무기력을 극복했던 경험과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의지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함이나 무기력에 빠졌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려면 죽는 순간, 지금을 돌아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질문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종착점을 느낄 때 절박함을 느끼고 그 절박함이 부정적 사이클을 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해 주니까요. 오늘의 콘텐츠가 얼마 전에 저처럼 혹은 때때로 무기력에 빠지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제 뉴스레터에서는 이미 공개가 됐던 콘텐츠거든요. 뉴스레터는 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를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기력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바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